안녕하세요. 화상관계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관제인 세미나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2차에 나왔던 2차면 2014년 10월, 11월 정도 됩니다. 조사 업무의 신속 혹은 적정한 수행 방안. 제가 이제 발표한 건데 보겠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도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 거예요. 2012년 11월 파사관님이 발표한 자를 바탕으로 2년간의 관제 업무를 경험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된 새로운 방안을 반영하여 효율화를 추구해보자. 변화된 환경. 그때는 이제 부본 제출 임의화로 보조인이 복사 및 오종 서류 시간 단축. 지금 이제 전자수송을 하죠. 그래서 서류가 이제 전자로 다 내기 때문에 다만 아직도 이제 일부 법무사나 일부 사무실에서는 종이로 내는 경우가 있죠. 그게 아마 나름대로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죠. 이게 전자로 내면 뭐 스캔도 떠야 되고 또 이렇게 다다 일일이 해야 되죠. 아무튼 지금은 이제 전자수송을 하면 관제인 사무실에서 알아서 출력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그 PDF 뷰어로 전자수송 뷰어로 보는 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여기 나오죠. 전자수송하러 관제인 사무실 서류 작성 및 송달 환경이 변화가 됐죠.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 등장했죠. 과거보다 기준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고 소액 채무자의 파산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회생 채무자의 파산 이행으로 편파 변제 부인 청구도 한강행 사건이 과거보다 훨씬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으로 봐도 2012년도에 뭐 코인이나 이런 거 생각했겠어요. 지금은 이제 코인, 그쵸? 코인이 이제 큰 문제죠. 뭐 주식은 예전부터 문제가 됐고 앞으로 이제 어떤 뭐 AI가 나오니까 챗 GPT도 나오고 이게 이제 과연 파산 면책에 어떻게 쓰일까? 미래에 이제 또 되죠. 기존의 업무 방식. 이 당시 2012년 기준이지만 지금으로 봐도 뭐 크게 본질은 비슷합니다. 이때는 이제 기록을 복사했죠. 이제 이거 없어졌죠. 기록 복사는. 그 다음에 우편물 중 지금 우편물은 아예 관리를 안 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예 우편물 촉탁제도 하는 변호사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합니다. 기록 조제. 저는 아직은 요 기록은 이제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이제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드셔서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전자부여로 보지만 아직 연세가 있는 분들은 출력을 해서 옛날처럼 기록을 조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종결된 사건은 스캔 안 합니다. 그냥 바로 폐기합니다. 속행 사건만 봉투에 담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요즘은 이제 저도 배당을 직접 하기 때문에 봉투에 담아놓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일부 하고 일부 안 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 파산 선고 기일 연락. 지금은 이건 똑같습니다. 옛날엔 네이트온을 썼죠. 지금은 이제 뭐 카톡을 쓰죠. 요즘은. 벌써 이때 네이트온이 얼마 전에 나왔죠. 0.5%인가? 그쵸? 지금 다음 카카오톡이 대세죠. 다음도 안 쓰죠. 카카오톡이 거의 99%고 네이트온이 0.5%라고 하던가요.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이때는 네이트온을 꽤 썼죠. 이때는. 집단 문자 발송, 신분증과 볼펜 정도 지참 이런 건 똑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플러스 신용교육을 받죠. 신용교육, 서울금융복지센터, 뭐 신용회복위원회 나오셔서 지금도 이제 본인 출석 100%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주였지만 다시 이제 코로나가 극복되는 바람에 파산 선고일은 참석을 해야죠. 그래서 반드시 관제인도 출석을 시켜서 채무자들하고 얼굴 보고 이것저것 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보험해약 환급금이라든지 개인별 토지 수용, 이게 이제 지적전산자료 조회로 바뀌었죠. 세무서 사실증명, 8대 증명이죠. 이건 여전히 중요하죠. 옛날에는 이제 관제인은 선고일 전까지 이 당시에는 30에서 50건 정도를 배당을 했어요. 엄청나죠. 지금은 10건에서 많아야 20건입니다. 기록이 뭐 파산 사건이 확 줄었죠. 개인회생은 이제 늘고. 그래서 옛날엔 기록 초안이 제가 재보니까 1시간당 2, 3건 정도 소요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전자수송화에서는 이제 채무 기록하고 뭐 이거 지금도 뭐 비슷할 겁니다. 아니면 좀 더 들든지.
초안에서 한 50, 60분 정도 되는 사건은 바로 폐지가 가능할 정도로 쟁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거의 분별이 드러나죠. 파산 절차의 적체 요인은 이제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교부를 해줬는데 지금은 굳이 뭐 교부를 안 해주죠. 옛날에 초안 작성, 관제의 보고서 초안입니다. 30건 기준으로 15시간이 소요됐네요. 지금 이제 알바생을 쓰거나 직원도 시키죠. 아직까지도 대면 조사가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면 조사에서 뭔가 좀 질문을 하다가 이상한 거 있으면 이제 추가 조사를 하죠. 추가 자료도 요청하고요. 이제 흔히 말하면 보정 명령을 내리죠. 소명 보정. 거기에 이제 또 뭐 한가를 한다, 어쩐다 하면 또 채무자들은 또 긴장하죠. 관제인. 초안이 이미 완성된 상태이므로 접수 서류가 구비되고 특별한 증정 채무자는 30분도 안 걸리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면 끝납니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가족 은닉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편파 변제가 의심되는 사안, 그 다음에 이제 영업자 파산 사건, 부동산 관련 부인 청구, 그 다음에 통장이 많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엄청 집중을 해서 보죠. 여기에 이제 거의 모든 사건을 투입을 합니다.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죠. 가급적 일주일 전 제출하고 이해 보고서는 기일 없으면 실제 조사는 동안 종료를 해주면 기일 전까지 최대한 조사를 합니다. 집중조사 사건을 제외한 폐지 사건은 보고서를 아주 간략히 씁니다. 저는 한 뼘 넘지 않도록. 이거는 이제 스타일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쓰는 변호사도 있죠. 부인 청구 허가 사건, 부인 청구 사건, 본안 소송. 이 본안 소송은 이제 수개 사건이죠. 보전 처분,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환가 업무, 부동산 매각, 채권 압류 및 본압류, 집행해제 신청, 상속 등기, 보험 예약, 통장 개설, 통장 해지, 경매 사건, 채무자 지위 승계, 배당금 교부 신청, 배당이. 여기서 이제 오늘 저도 강제 경매는 지위 승계하는 게 아니죠. 임의 경매만 지위 승계하는 게. 강제 경매는 채무자재산법에 의해서 강제 집행은 이제 실효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경매를 중단해 주십시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예외적으로 이제 속행 신청할 수가 있죠. 속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 경매는 경매를 스톱, 취소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속행, 고, 스톱이죠. 고 할 수도 있고 스탑 할 수도 있고 그 두 가지만 결정하게 되는 거고 지휘승계라는 게 근데 이제 강제 경매에서 지휘승계 내면 이건 계속 속행해달라는 취지로 이제 선의 해석해서 법원 계장님이 전화가 옵니다. 실무관이. 그냥 속행 신청서 하나 내주십시오. 어제 제주도에서 하나 전화 받았어요. 예. 부동산 영업장 영업 양소, 위성 지도 조사, 다음 네이버, 로드뷰 활동, 로드뷰 활용. 요즘 뭐 로드뷰 활용 하나요? 할 수도 있죠. 보고서의 형식적 기재사항. 실질적 기재사항은 이제 실질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신속하게 종결시키지 않고 속행 지시하는 종결이 목표입니다. 배당 업무. 저도 이제 배당 업무는 제가 지금 인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직원 시켰는데 이제 1년 됐네. 1년. 1년 해보니까 이제 뭐 별거 아니죠. 익숙해지면. 17년째인데 16년 동안은 직원 시키다가 이제 1년 이 앞으로는 이대로 뭐 한 16년 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배당도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 실수 없이.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충실하고 앞에 있는 내용을 쓴 거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채무자에게 서류 양식을 보여줬습니다. 이 북을 만들어 갖고 이제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제 뭐 양식도 간소화해 갖고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제인 보고서인데 지금 약간 좀 차이는 있어도 이 앞에 것만 차이가 납니다. 앞에 거. 이게 전자수는 이게 필요 없죠. 요건 똑같죠. 요건 쓰는 거는 주거 이력 10년 쓰고 나머지는 전자수는 똑같습니다. 나머지. 요까지는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고
송달 같은 걸 잘해야 되죠. 송달. 공고 가름까지 하려면은 공고 가름 가장 중요하죠. 이게 이제 추가 자료 제출 요청 이렇게 하죠. 요즘 관제인들도 이런 식으로 조사하다가 이행 강제금 납입 자료를 제출하라. 구청법원에 가서 메트라이트 생명보 해약환급 현황을 추가로 제출하시오.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제 그래서 사인을 받죠. 나중에 뭐 못 받았다는 소리 못하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수기로 작성해 주는 데 있고 컴퓨터를 쳐서 해주는 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 파일로 해주는 데도 있죠. 지금 비슷하죠, 결국은. 진짜 부동산 맞죠? 경매가 14건이었네요. 인천구도 뭐 7건을 했어요, 7건. 그 다음에 뭐 사회계약 시도하는 게 11건. 일가한 게 뭐 벌써 40건. 그죠? 이제 받아내는 형태는 40건. 엄청 할 때입니다, 이때. 지금은 전체 사건이면 한 몇백 배이 안 되니. 근데 이 당시 이제 새로운 신제도가 처음에 시행됐을 때가 2012년이거든요. 2012년. 이제 2020년에 이제 12종으로 2020년 2년 2월 1일 날 제가 파산혁명이라는 그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왜 20년이냐면 그때 12종으로 14종인가요? 14종으로 이때가 29개였죠. 절반 14종으로 변한 게 이때예요. 2020년 코로나 터질 때 2월 1일 2월 1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파산혁명이라고 한 겁니다. 8년 지났죠. 이때부터도 지금 몇 년 지났댔어? 3년 지났어요. 3년 계속 어쨌든 간소하고 있습니다. 간소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해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파산 선고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15일 만에 내는 경우도 있어요. 늦어도 2달이면 충분합니다. 1달 반 요즘은. 파산 면책까지는 4달. 좀 늦어도 5달. 물론 이제 환가 사건이 아닌 경우죠. 부인 청구도 없고 면책 불허가 사유도 없고 관제인 조사는 문제 없고 송달도 문제 없고 채권자 이의도 없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한 50에서 60% 정도의 사건만 얘기하는 거지. 나머지 30, 40%는 여전히 뭐 송달 채권자 주소 보정을 하고 주소 알아내야죠. 그다음에 뭐 면책 불허가 사유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뭐 부인 청구가 되냐 마냐 환가를 하냐 마냐 하려면 얼마를 해야 되느냐 은닉이냐 아니냐 그렇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냐 없냐 편파행위가 있냐 없냐 이거 하고 이제 계속 관제인하고 옥신각신 하는 거죠. 옥신각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상속재산 파산에도 마찬가지죠. 요즘 이제 특별 한정 승인 질문이 많아요. 특별 한정 승인도 많이 하죠. 그래서 특별 한정 승인도 이제 상속재산 파산은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인의 생전 행위에 대해서 부인 대상 행위도 이제 꼼꼼히 점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그 첨부 서류가 바뀌었죠. 지금은 대법원 사이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